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학과 박사과정 최현범입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MCP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요번에는 MCP랑 많이 비교되고 있는 A2A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MCP가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또 봐주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A2A를 설명하기 위해 A2A protocol.org 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이 A2A 프로토콜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구글 주도로 개발된 오픈 표준으로 서로 다른 AI 에이전트 시스템 간의 통신과 상호 운용성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도 GitHub 오픈소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공부하실 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2A 프로토콜을 알기 위해서 이 토픽스, 스페시피케이션 이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A2A의 핵심 개념들과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들의 코드 리뷰들을 진행을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만 오늘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스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what is A2A? A2A가 뭘까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A2A 프로토콜은 Agent to Agent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서로 다른 팀이 각기 다른 기술로 개발하고 다른 조직이 운영하는 이런 서로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효과적으로 통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오픈 표준 통신 규약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점점 전문화될수록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업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자신의 주 AI 비서에게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를 단일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 여러 전문 에이전트들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시처럼 뭐 항공권 예약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호텔 예약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현지 투어 추천 및 예약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여기 환전 및 뭐 여행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에이전트.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통신 프로토콜, 이런 A2A와 같은 공통된 통신 프로토콜이 없다면 이런 이종 에이전트들의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일일이 커스텀 연동을 해야 하는 엄청난 난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각각이 만들어졌으니까 각각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각 에이전트 조합마다 별도의 통합 로직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확장이나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2A 프로토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상호작용 방식을 제시합니다. 먼저 공통전송 기술과 데이터 포맷인데요. 메시지 구조와 전송에 JSON RPC 2.0 표준을 사용하고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JSON RPC는 JSON 형식으로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표현하는 인터넷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커버리 메커니즘인데요. 에이전트 카드라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에이전트가 자신의 능력을 광고하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뭐 이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각자 무슨 역할인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에이전트 카드, 명함이나 뭐 학생증 이런 거로 신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만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뭘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런 에이전트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광고하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를 발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스크 관리 워크플로우입니다. 태스크 관리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들 간에 공동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며 완료하는 절차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래 걸리거나 여러 번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작업 지원을 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데이터 모달리티를 지원합니다. 에이전트들이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파일, 구조화 데이터, 기타 리치 미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리치 미디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 이런 화려한 것들이 포함된 어떤 멀티미디어 형식의 데이터라고,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비동기 처리 원칙, 안전한 통신과 사람의 개입 작업 등 비동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대기업 또는 조직의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복잡하고 대규모 IT 시스템 및 업무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가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 자체를 뜻할 수도 있고, 조직 안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 네트워크, 사람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A2A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A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설계 원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성인데요. 가능하면 HTTP, JSON RPC, 서버 센트 이벤트, SSE 등 검증된 기존 표준을 활용하고 새로운 바퀴, 이 휠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표준들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준비, 인증, 권한 부여, 보안, 프라이버시, 추적, 모니터링 등 이런 기업 환경의 필수 요구사항을 초기 설계부터 반영해서 표준 웹 방식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동기 우선, 에이전트나 사용자가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오프라인 시나리오를 스트리밍이나 푸시 알림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달리티 자유인데요. 에이전트들이 여러 형태의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텍스트 이상으로 풍부하고 유연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 제이슨 데이터, 심지어 UI 컴포넌트 등 이런 다양한 것들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투명 실행, 에이전트들 간의 협업이 각자의 내부 로직이나 메모리 툴을 노출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에이전트들은 오직 선언된 기능과 공유된 컨텍스트 정보만으로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과 보안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핵심 설계 원칙을 따라서 A2A를 구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2A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호 운용성이 향상된다는 건데요. 서로 다른 벤더나 프레임워크의 에이전트들 사이에 경계를 허물고 이기종 에이전트들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고, 에이전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여러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의 강점을 조합해서 더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이렇게 비행기 예약, 호텔 예약, 로컬 투어 추천, 예약, 이런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좋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통합 복잡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간 통신 방식을 표준화하기 때문에 팀별로 어떻게 통신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잘할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을 촉진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협업 가능한 다양한 전문 에이전트들의 생태계 형성을 장려합니다. 여기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거는 그냥 꽂자마자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필요한 드라이브나 파일,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대비입니다. 에이전트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A2A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활용과 협업을 가속화하여 더욱 강력하고 협력적인 AI 시스템의 등장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A2A 요청 처리의 과정, 그러니까 요청 생애주기인데요. A2A 프로토콜을 통해 에이전트가 상호 적용할 때 전형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에이전트 디스커버리를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측의 에이전트는 상대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카드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알려진 주소, 예를 들어서 이 HTTP well-known agent card라는 예시의 주소로 HTTP get 요청을 보내서 에이전트 카드, 즉 JSON 메타데이터, 아까 명함 같다고 한 거 있죠? 그거를 받아옵니다. 여기서 받아옵니다. 에이전트 카드에는 상대 에이전트의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기능, 인증 방식 등이 기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증 절차입니다. 상대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카드를 확인한 클라이언트는 상대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인증이 필요하다면 카드에 명시된 보안 스킴에 따라 토큰 발급 서버 등에서 인증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클라이언트로 에이전트 카드를 확인한 API 엔드포인트 URL로 A2A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JSON RPC에 메시지 샌드 메서드를 요청을 보내거나 REST API로 샌드 메시지를 해당하는 포스트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에는 사용자의 질이나 지시사항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인증 토큰 HTTP 헤더를 포함하게 됩니다. 원격 에이전트 A2A 서버는 요청을 받아 내부에서 태스크 작업을 생성하고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으로 태스크에 대한 초기값, 예를 들어서 태스크 아이디와 상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요청이라면 바로 최종 결과를 응답할 수도 있겠죠. 너무 크면 이제 태스크로 분배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트리밍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실시간 진행 상황 스트리밍을 받고 싶다면 메시지 스트림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SSE 툴을 통해서 스트림을 열고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벤트를 종성합니다. 처음에는 태스크가 이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이벤트를, 이어서 작업 상태 업데이트,
보내고 작업 중간 상추물 아티팩트들이 나오면 그것도 이벤트로 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태스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컴플리트 상태 이벤트와 함께 스트림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상대 에이전트가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명함이라고 했던 에이전트 카드에 capabilities라는 것에 명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true라고 표시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리 인증 요청 처리 스트리밍 단계는 A2A 프로토콜을 활용한 표준 상호작용 시나리오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A2A의 핵심 개념, 이 키 컨셉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A2A 프로토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기반을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A2A에서 정의하는 주요 용어와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어 액터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저, 즉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는 이 유저가 있죠. 에이전트에게 어떤 작업을 부탁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최종 사용자입니다. 이게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화된 다른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네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음성 비서에게 요청하는 사람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API를 호출하는 경우도 유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2A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용자를 대신하여 원격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혹은 또 다른 AI 에이전트입니다. A2A 클라이언트는 HTTP를 통해서 A2A 서버와 통신을 시작하고 사용자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격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던 A2A 서버, 그리고 원격 에이전트입니다. A2A 프로토콜을 구현한 HTTP 엔드포인트를 노출하는 AI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원격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나 진행 상태를 응답합니다. A2A 서버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부 동작이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처럼 동작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내부 로직이나 메모리, 도구 등에 알 필요 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안이 좀 강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 주체들이 A2A 상호작용들의 역할을 이룹니다. 이제 통신의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카드, 즉 명함 같은 거 에이전트 카드가 있는데요. A2A 서버 원격 에이전트를 기술하는 JSON 메타데이터 문서입니다. 보통 해당 에이전트 서버로 잘 알려진 경로 where known agent card.json에서 제공되며 에이전트 정체성 정보, 이름, 설명, 서비스 엔드포인트 URL, 프로토콜 버전, 지원하는 A2A 기능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가능 여부, 푸시 알림 가능 여부, 제공하는 스킬 목록, 기본 입출력 데이터 형식, 요구하는 데이터 인증 방식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카드를 통해 원격 에이전트를 발견하고 안전하고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에이전트 카드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쪽에 이제 명세 부분, 이 스펙시피케이션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코드 리뷰하면서 간단하게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입니다. 작업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원격 에이전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요청을 하면 원격 에이전트는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태스크, 어떤 상태를 가진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생성이나 항공권 예약 같은 요청은 해당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태스크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에는 원격 에이전트가 발급하는 고유 아이디가 있고 작업 처리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상태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출됨, 뭐 진행 중, 필요시 뭐 추가 입력 대기, 완료, 실패 이런 등의 상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상태를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여러 번의 메시지 교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생애 주기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프 오브 태스크에서도 다루지만 여기서는 개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이전트 디스커버리까지만 일단 살펴볼 거고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메시지입니다. 단일 턴의 통신 단위를 가리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질문이나 지시 혹은 에이전트가 응답을 보내는 답변이나 상태 업데이트 등이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됩니다. 각 메시지에는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 유저는 뭐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요청 메시지, 요청 메시지, 에이전트 역할은 에이전트가 보낸 응답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실제 콘텐츠 조각들인 하나 이상의 파트 객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질문 텍스트는 텍스트 파트로, 에이전트의 파일 응답은 파일 파트로 넘기는 것입니다. 담기는 식입니다.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태스크 산출물, 아티팩트로 간주되지 않는 질문, 답변, 상태 업데이트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뭐 파트나 아티팩트는 밑에 있죠? 바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파트 객체들이 포함되고 태스크 산출물로 간주되지 않는 질문, 답변, 상태 업데이트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트입니다. 메시지나 아티팩트 내부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콘텐츠 단위입니다. 아까 보셨죠? 파일 파트, 텍스트 파트. 그래서 파트는 정의된 타입 빌드에 따른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은 단순 텍스트를, 파일 파트에는 파일을 나타냅니다. 파일 내용은 뭐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돼서 메시지에 직접 실리거나 또는 별도의 URI로 참조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파일 파트에는 파일 이름이나 미디어 타입 등의 메타데이터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데이터 파트라는 타입은 구조화된 제이슨 데이터를 운반하며 폼 입력이나 매개 변수 전달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티팩트입니다.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처리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생성해낸 문서, 이미지, 스프레드시트, 구조화 데이터, 제이슨 형식의 구조화 데이터 등이 모두 아티팩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료된 태스크는 그 결과를 아티팩트 객체로 감싸서 반환을 하며 아티팩트 역시 하나 이상의 파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티팩트 용량이 큰 결과일 수 있으므로 스트리밍 전송을 통해 조각, 청크를 순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파일을 부분 전송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폴링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신 형태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응답을 돌려주는 일회성 상호작용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서
JSON RPC에 메시지 샌드 메서드를 호출하여 요청을 보내고 원격 에이전트는 즉각 응답을 반환합니다. 만약 요청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상태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서버는 일단 응답으로 해당 태스크가 생성되었고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상태, working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워킹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클라이언트는 일정 간격으로 이제 태스크 get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태스크 상태를 폴링하게 됩니다. 이처럼 폴링을 반복하여 태스크가 완료 또는 실패 상태에 도달하면 최종 결과, 아티팩트를 포함한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실시간 진행 상황이나 업데이트나 점진적 결과 전송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가 JSON RPC에 메시지 스트림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원격 에이전트는 HTTP 연결을 끊지 않고 유지하면서 서버 센트 이벤트, 스트림을 통해 계속해서 이벤트를 흘려보냅니다. 이 이벤트 스트림에는 태스크 초기 정보, 작업 상태 변경 이벤트, 태스크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이벤트, 아니면 상태가 워킹으로 변함, 새 결과물 조각 이벤트, 태스크 아티팩트 업데이트 이벤트, 예를 들어서 생성된 대답 문장의 일부 등이 순차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스트리밍이 완료가 되면 태스크 완료 종료, 태스크 완료 종료가 되면 연결이 닫히게 되고 최종 상태와 결과까지 모두 전송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에이전트 카드의 커퍼빌리티 스트리밍이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스트리밍 및 비동기 운용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도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알림입니다.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이거나 클라이언트가 지속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한 비동기 상호작용 방법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웹훅 URL을 서버에 제공해 두고 작업 진행 상황에 이벤트 기반 알림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 push notification config set 메서드 호출하거나 태스크 생성 요청 시에 웹훅 URL을 함께 제출하여 이 태스크에 변화가 생기면 이 URL로 알려달라는 정보를 서버에 저장시킵니다. 그러면 원격 에이전트는 해당 태스크가 완료가 되거나 실패하거나 추가 입력이 필요하게 되는 등 중요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웹훅 URL로 HTTP 포스트를 요청을 보내 알립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폴링이나 스트리밍 연결 없이도 태스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에이전트 카드의 커퍼빌리티 push notifications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기타 중요 개념들인데요. 컨텍스트 ID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ID. 서버가 생성하는 어떤 식별자로서 여러 개 관련된 태스크를 하나의 맥락으로 묶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복합적인 요청을 여러 하위 태스크로 쪼개 처리할 때 모든 태스크에 동일한 컨텍스트 ID를 부여를 하게 되면 이들이 서로 연관된 작업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여되는 컨텍스트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송과 포맷입니다. A2A 통신 개추는 HTTPS를 사용하며 JSON RPC 2.0을 모든 요청 응답의 기본 페이로드, 자꾸 말이 꼬이네요. 기본 페이로드로 사용을 형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추가로 gRPC나 REST 방식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제 이 명세 부분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JSON RPC는 이제 요청을 JSON 객추로 표현하고 응답을 JSON으로 받는 표준 규약으로
A2A는 이를 통해 일관성 있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JSON RPC를 통해서. 그리고 인증 및 권한 부여입니다. A2A 프로토콜 자체는 표준 웹 보안 방식을 따릅니다. 이 에이전트에 접근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는 에이전트 카드에 Authentication, Security Scheme 항목에 선언이 되어 있고, 실제 인증 자격 증명은 A2A JSON 메시지 바디에 직접 넣지 않고 HTTP 헤더 등에 별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즉 A2A는 전송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인증 정보를 분리하여 보안을 관리합니다. 에이전트 디스커버리. A2A에서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원격 에이전트를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에이전트 카드를 웹에서 검색을 하거나 미리 약정된 경로를 가져오거나 중앙 레지스트리에서 조회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건 이 에이전트 디스커버리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입니다. A2A 프로토콜은 에이전트가 기본 사양 이외의 커스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 선언을 허용합니다. 에이전트의 자신의 에이전트 카드가 지원하는 확장 기능의 URI와 설명 등을 통해 명시해둘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이를 참고하여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게 되면 A2A 규약을 준수하는 상호 운영적이고 협력적인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이제 A2A MC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가 많이 된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두 개 사이에 하트가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로 구성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의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째는 에이전트가 각종 도구나 리소스를 접속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을 각각 표준화한 프로토콜이 바로 MCP와 A2A입니다. 요약하자면 에이전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는 MCP와 A2A 모두가 필요하고, 권장되는 역할 분담은 툴과의 연동에서는 MCP, 에이전트 간 연결에는 협업에는 A2A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한 가지의 프로토콜로 다 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었을까요? 이는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의 성격과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툴과 리소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구와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계산기, 데이터베이스, 쿼리 API, 날씨 정보 서비스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입력과 출력을 가진 기능 단위입니다. 주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일회성 기능이며, 동작이 예측 가능하고 트랜잭션처럼 처리가 됩니다. 보통 하나의 요청, 응답 사이클로 상호작용이 끝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추론하며 복수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긴 시간 동안 상태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하는 자율적 시스템입니다. 행동이 종종 비결정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창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구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비결정적이다라는 말은 결정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결과나 상태가 미리 예측되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능성으로
추려지지만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컷. 비결정적이다 라는 말은 결정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결과나 상태가 미리 예측되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같은 입력을 여러 번 실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괄적이다 라는 부분은 하위 요소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구조에 갑자기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가 집을 짓는다라는 특성은 없지만 여러 마리가 모이면 어떤 지능적인 개미굴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집합적 행동이 창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창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행동이 종종 비결정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창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구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의 호출로 끝나지 않고 여러 턴의 대화와 맥락 공유, 협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현실의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종류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툴들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행동을 실행, MCP를 통해 하고 다른 에이전트와의 협업을 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용자 요구를 처리, A2A를 통해 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 검색 엔진 API를 MCP를 통해 호출해 정보를 얻고 동시에 그 사용자의 일정 조율을 위해 다른 에이전트, 일정 관리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죠? 와 A2A로 통신을 해서 협력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MCP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초점은 MCP는 AI 모델이나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 API, 데이터 소스와 연결 및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동작 방식은 외부 툴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식, 대형 언어 모델의 함수 호출 기능과 유사한데요. 이거를 정의하고 입력값을 전달하고 구조화된 출력을 수신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툴 사용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표준 언어로 서술을 해두고 모델이 그걸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용 사례는 예를 들어서 대형 언어 모델 LLM이 외부 API를 호출해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예를 들어서 최신 주식 가격 조회 이런 것들 있겠죠.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알려 특정 정보를 얻거나 또는 에이전트가 미리 정의된 함수 세트, 수학 계산 함수들을 호출하는 시나리오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태계인데요. MCP의 목표는 툴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다양한 AI 모델 및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손쉽게 노출하고 에이전트 개발자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 외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 제공 업체는 MCP 규격에 맞춰 API를 설명하고 공개하면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그 정보를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식인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A2A는 MCP와 대비되는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초점을 보시면 A2A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내부 구현이 불투명한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통신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표준화합니다. 다시 말해 에이전트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공통 규약인 거죠. 메커니즘을 보시면 A2A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로 에이전트들이 서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 카드 교환이겠죠. 대화 형식, 텍스트, 파일, 데이터 등을 협상하며
공유되는 상태의 장기 태스크를 관리하고 복잡한 다중 부분을 결과물이나 대학 맥락을 통해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 사례를 보시면 에이전트 간 위임, 한 에이전트, 종합 고객 지원 에이전트가 특정 세부 문의에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에이전트, 청구서 처리 에이전트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서도 전체 맥락의 대화를 공유하는 경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던 에이전트가 A2A를 통해 다른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맡기고 결과를 받아 조합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협력, 여행계획 에이전트가 항공권 예약 에이전트, 호텔 예약 에이전트, 액티비티 예약 에이전트와 각각 A2A 통신을 하면서 순차적이고 연동된 작업, 여행 일정의 각 단계를 분담하여 조율하는 경우, 각 전문 에이전트가 맡은 부분을 처리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완성된 여러 여행 일정을 제시합니다. 지속적 공동 작업, 여러 에이전트가 장기간에 걸쳐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정보 교환을 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상황이 변하면 에이전트들끼리 A2A로 논의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작업을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툴 호출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A2A를 통해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은 단순한 함수 호출보다 훨씬 동적이고 상태를 띈 교신입니다. A2A에 있어서는 에이전트가 사용자나 다른 에이전트를 대표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질문과 응답, 맥락 공유 등이 오가며 상호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반면 MCP를 통한 툴 사용은 말 그대로 그냥 정해진 함수를 실행하고 결과를 받는 일회성 호출에 가깝습니다. A2A에서는 에이전트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반면에 MCP에서는 에이전트가 호출자로서 외부 도구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A2A와 MCP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로토콜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을 담당하며 함께 쓰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한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에서 A2A는 에이전트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MCP는 에이전트의 툴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소를 예를 들면 접수 에이전트 A가 A2A를 통해 정비 전문가 에이전트 B에게 차량 문제 진단을 요청을 하고, 에이전트 B는 내부적으로 MCP를 활용해 정비 도구나 매뉴얼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A2A 대화로 A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A2A 로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하고 MCP로 에이전트 툴 간의 연동을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실제로 A2A와 MCP는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고 에이전트 개발자는 두 프로토콜을 배타적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각 분야에 최적화된 상호작용을 구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A2A 에이전트를 MCP의 리소스처럼 다루는 등 두 프로토콜 간의 통합에 대한 고급 주제도 있긴 한데 오늘은 기본 개념 위주니까 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려면 A2A MCP 부분 오셔서 이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에이전트 디스커버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2A 프로토콜을 사용해 에이전트들끼리 협력을 하려면 우선 서로 찾아내고 상대 에이전트가 어떤 능력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A2A는
에이전트의 자기소개서인 아까 항상 계속 얘기했던 에이전트 카드 형식을 표준화해 두었습니다. 만약 에이전트 카드를 실제로 어떻게 발견하는지는 운영 환경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전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카드의 롤을 한번 보시면 앞서 언급했듯이 에이전트 카드는 A2A 서버의 디지털 명함에 해당하는 제이슨 문서로 에이전트 디스커버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에이전트 카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먼저 정체성, 에이전트의 이름, 디스크립션 설명, 그리고 프로바이더, 제공자 정보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 이 에이전트의 A2A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기본 URL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URL http polite agent example.com과 같은 형식입니다. 기본적인 URL 형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URL이 클라이언트가 실제 요청을 보낼 베이스 주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A2A 기용 기능. 이 에이전트가 A2A 프로토콜에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capability 필드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capability 스트리밍이 true이면 SSE 스트리밍 응답을 지원한다는 뜻이고, push notification은 true면 이제 push 알림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state transition history 등의 플래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요구사항. 이 에이전트와 통신을 할 때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authentication 또는 security scheme 필드의 기술이 됩니다. bearer나 auth2 사용을 명시하거나 API 키, MTLS 등의 스킴이 정의가 됩니다. 또한 어떤 스킴이 사용해야 하는지 세큐리티 필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나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목록. 이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능들을 배열로 정리가 됩니다. 각 에이전트 스킬, 객체에 해당 기능, ID, 고유식별자, 네임, 이름, 디스크립션, 설명, 그리고 그 기능을 지원하는 입력 형식, 인풋 모드스와 출력 형식, 아웃풋 모드스, 관련 예시 examples, 태그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에이전트의 경우 ID는 flight search, name, 항공편 검색, description,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것들이 기술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그 외에도 에이전트 카드에는 에이전트의 버전 정보, 형식 확장한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 URL, 그리고 에이전트 카드에 대한 디지털 서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카드를 입수한 뒤 이를 파싱하여 원격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형식을 요청해야 하는지, 보안 요구는 무엇인지 등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에이전트 카드는 디스커버리 상호작용 초기 설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스커버리 전략인데요. A2A에서 클라이언트가 원격 에이전트 카드를 얻는 방법으로 몇 가지 전략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well-known URI입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에이전트나 특정 도메인에서 폭넓게 발견되길 의도한 에이전트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방식을 보시면 A2A 서버가 자신의 에이전트 카드를 표준화된
잘 알려진 웰노운 URL 경로로 호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대상 에이전트 서버의 도메인 이름만 알고 있으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정해진 경로로 HTTP GET 요청을 합니다. 서버가 에이전트 카드를 제공하면 제이슨 응답으로 해당 문서를 받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생애주기 한번 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단순하고 표준적이어서 크롤러나 자동화 도구 등이 도메인만 알면 에이전트 카드를 프로그램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스커버리 문제를 에이전트의 도메인만 찾아내면 된다 수준으로 단순화해주는 거죠. 근데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공개 또는 특정 조직 내에서 도메인 제휴권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에이전트 카드 자체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well-known URL에 접근할 때도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용 에이전트라면 이 URL을 하설망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하거나 OAuth 보호를 거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카탈로그 기반 디스커버리입니다. Current Registries인데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마켓플레이스 또는 특정 에코시스템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중앙 레지스트리 또는 카탈로그 서비스가 여러 에이전트들의 에이전트 카드를 수집 및 관리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레지스트리 검색 API를 호출하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에이전트를 찾아냅니다. 과정을 보시면 에이전트 자신의 에이전트 카드를 이 중앙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둡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레지스트리 API의 질이 예를 들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스킬을 가지고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에이전트의 목록을 달라 라는 식으로 조건을 줘서 검색을 합니다. 레지스트리는 이에 부합하는 에이전트들의 에이전트 카드, 전체 또는 요약 정보를 반환해주고 클라이언트는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에이전트 카드에 적힌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이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큐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메인 이름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기능적 속성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를 찾기 쉽습니다. 또한 레지스트리 자체에서 접근 통제, 정책, 신뢰 관리 적용할 수 있어서 기업 내부 전용 레지스트리나 공개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팀들만 접근 가능한 에이전트 카탈로그 혹은 전 세계에 공개된 A2A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 별도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인프라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A2A 프로토콜은 현재 이러한 레지스트리에 대한 표준 API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향후 커뮤니티 논의에 통해 표준화될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A2A에서는 별도의 레지스트리 서비스 인프라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A2A 프로토콜은 현재 이러한 레지스트리에 대한 표준 API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향후 커뮤니티 논의를 통해 표준화가 검토될 분야라고 하네요. 따라서 현재는 독자적인 구현에 의존해야 하고 레지스트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 운용성은 구현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이렉트 컨피규레이션 프라이베이트 디스커버리입니다. 직접 구성 또는 사설 디스커버리,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나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나 자, 다시 다이렉트 컨피규레이션 프라이베이트 디스커버리, 직접 구성 또는 사설 디스커버리입니다.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나 개발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쪽에 미리 에이전트 카드의 정보를 알려주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이나 환경 변수에 에이전트 카드 제이슨 내용을 통째로 넣어두거나 또는 적어도 에이전트 카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URL을 하드 코딩해 두는 것입니다. 아주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에이전트 카드 URL을 알고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정은 이 접근 방법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 설정 전략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예컨대 프론트엔드 백앱과 웹앱과 백엔드 에이전트를 한꺼번에 배포하면서 백엔드에 에이전트 카드 URL을 프론트엔드 구성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A2A 프로토콜 차원에서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각 조직이나 프로젝트별로 자체 방식대로 설정하게 됩니다. 장점이 있는데 서로 잘 아는 고정된 관계의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트워크의 호출이나 검색 없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테스트 환경이나 사설망 등 외부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려사항, 동적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이전트를 추가로 발견하거나 기존 에이전트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일일이 클라이언트 쪽을 설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개별적인 사설 구현이므로 A2A 표준과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즉, 외부에서 봤을 때 표준적인 디스커버리 메커니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Securing Agent Cards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에이전트 카드 자체에 민감한 정보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내부 전용 에이전트의 서비스 URL이라던가 오아스2 같은 인증 스킴에서 사용하는 토큰 발급 주소 등이 에이전트 카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나 비밀키 같은 것을 절대 에이전트 카드 평문으로 넣어서는 안되겠지만 A2A 명세도 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포함한다면 반드시 암호화나 제한된 접근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이전트 카드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기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접근 제어. 에이전트 카드를 제공하는 HTTP 엔드포인트에 접근할 때 인증 인가를 요구하거나 네트워크상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ell-known agent card.json 경로 자체를 MTLS로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만 카드를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방화벽 클라우드 설정으로 사내망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OAuth2 bearer 토큰을 요구하도록 서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의 선택적 공개. 중앙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면 조회하는 클라이언트의 신원이나 권한 수준에 따라 다른 에이전트 카드 정보를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보는 공개 쿼리에는 이 에이전트의 민감한 상세 정보는 빼고 기본 정보만 주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인증을 하고 조회를 하면 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식인 겁니다. 이렇게 다층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카드에 혹시라도 민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듭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카드에 제공하는 경로에는 요컨대 에이전트 카드에 혹시라도 민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컷!
요컨대 에이전트 카드가 혹시라도 민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듭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카드를 제공하는 경로에는 반드시 강력한 인증, 인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A2A 프로토콜은 정적 시크릿을 에이전트 카드에 두기보다는 아웃 오브 밴드, 프로토콜 바깥으로 동적으로 자격 증명을 얻도록 설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제 Future Consideration, 미래에서 고려할 사항들. A2A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에이전트 레지스트리 표준 API라던가 똑똑한 시멘틱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등 표준화하는 방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도 활발히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A2A 에이전트 발견성과 상호 응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상황들이 표준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와 피드백의 기여가 이러한 방향으로 방영될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A2A 상태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장점은 이렇게 점점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신 A2A 로드맵이나 제안 논의는 A2A 커뮤니티 페이지나 GitHub 저장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커뮤니티 페이지도 있죠. 자, 이제 전체적인 개념 정리와 가장 중요한 코드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명세 부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스펙시피케이션 이 부분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개념만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 전문 용어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면서 찾아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영상 하단에 이 공식 홈페이지의 URL을 남겨둘 테니 들어오셔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